집값 떨어진다고요?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미쳤다는 말, 요즘 들어 자주 들리죠? 강력한 대출 규제, 경기 침체, 인구 감소. 이 모든 악재 속에서도 서울 집값은 버티거나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오늘은 지금 부동산 시장의 진짜 모습과 앞으로의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진단부터 들어갑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혼란의 연속입니다. 6.27 대책 같은 강력한 규제들이 쏟아졌고 그 여파로 거래량은 급감. 내 집 마련하려던 실수요자들조차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안 떨어집니다. 왜일까요? 바로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오직 부동산 가격만 치솟는 이상 현상, 즉 버블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버블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인구는 줄고 경제 성장도 정체기에 접어든 만큼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두 번째는 시장 메커니즘과 정책 평가입니다. 정부는 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는 초강수 규제를 단행했죠. 결과는 10억 초과 주택 거래는 얼어붙고 그 이하 중저가 아파트의 풍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규제가 장기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안 풀리면 아무리 규제해도 불씨는 꺼지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보유세는 올리고 다주택자 규제는 푸는 것. 한국의 보유세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실거주자에게는 부담이 덜하고 투기 목적 보유에는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상식선의 보유세 강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면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처럼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대출 봉쇄를 유지하면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안 냅니다. 그러면 공급이 줄고 전월세 가격은 오릅니다. 결국 피해는 실수요자, 특히 서민에게 돌아가죠. 서울과 수도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서울은 불패라고 불립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니까요. 양질의 일자리, 교육, 교통, 의료 모든 인프라가 집중돼 있으니까요. 정부는 신도시를 개발해서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3기 신도시는 지연되고 4기 신도시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현장에서는 공급 부족이 지속된다고 보고 있어요. 다섯 번째, 금리와 유동성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뒀죠. 그런데 40조 추경, 유동성 확대까지 추진되면서 시장엔 다시 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현금만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폐 가치 하락, 즉 인플레이션으로 자산 가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물 자산에 대한 보수적인 투자가 강조됩니다. 단, 레버리지는 절대 금지. 경공매 등을 통해 시세보다 30에서 50% 저렴하게 사는 안전마진 전략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전망과 조언입니다. 지금은 짧은 조정기 그리고 그 이후엔 다시 상승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결국은 유동성이 승부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타이밍을 잡아야 할까요? 아니요. 타이밍보다 중요한 건 안전마진이 확보된 자산입니다. 시세보다 싸게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을 갖는 것. 그게 살아남는 길입니다. 앞으로 인구 구조도 바뀌고 아파트 선호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같은 새로운 주거 수요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무턱대고 폭락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시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적 선택을 하십시오. 자, 오늘 요약합니다. 현재 시장은 분명한 버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규제만으로는 못 잡습니다. 정책은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동시에 해야 하고 개인은 안전마진이 확보된 실물 자산을 장기 보유하는 전략이 정답입니다. 부동산 시장 더 이상 단순한 눈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똑똑한 선택의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월치부였어요.